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2공항 예정부지가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주도가 에어시티 구상과 보상 대책 등을 약속했지만 해당 마을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소통 노력과 함께 제3의 민간기구를 만들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겨울 찬바람을 맞으며 성사는 난산리 주민이 제주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항 부지를 선정해 마을을 잃게 됐다며 부지 선정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의견은 완전히 무시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을은 공항 그 경계 철조망에서 불과 20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은 사람이 이제 살 수가 없는 마을이 되게 됐습니다. 제2공항 발표 후 예정 부지에 포함된 5개 마을 가운데 4개 마을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과 촛불 문화제로 목소리를 높였고 국토교통부 1인 시위와 도청 항의 방문,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제주도는 공공주도의 에어시티 조성을 통해 개발 이익을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특단의 보상 대책을 약속했지만 반대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주민들의 걱정과 다양한 의견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과의 소통 그리고 정확한 그 정보 제공과 상담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를 더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개발 사업에 따른 반대와 반발은 피할 수 없지만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행정은 물론 민간기구를 통한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제3의 어떤 공공단체를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대화를 통하고 갈등을 해소시키나 완화시키는 쪽으로 제2공항 건설은 이제 시작 단계, 착공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와 실시 설계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주민들을 설득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문제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다음 달 시작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평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제주 제2공항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에 맡겨 다음 달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기술성 등 4가지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제주도는 6개월 이내로 단축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제주도 유입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교통 혼잡도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폭증으로 인한 교통 혼잡은 여러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제주도 내 교통 문제 실태와 해결책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제주 시내 한 교차로.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밀리고 지체되는 주죠. 러시아 시간 같은 데는 진짜 대도시 못지않게 그냥 줄 늘어서고 그러는데. 이면도로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양쪽에 주차된 차들로 주행 차량은 옆차에 닿을까 아슬아슬 도로를 빠져나갑니다. 길 옆은 물론 인도까지 점령한 불법 주차 차량들로 보행자 통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윈도우에다가 차를 세워버리면 애들이 이제 유모차를 이제 끌고 가다 보면 이제 차길로 가야 되니까 차가 오면은 아무래도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좀 불편해요. 제주 지역 차량 등록 대수는 42만 대. 지난 2012년 29만 대에서 3년 만에 13만 대 급증했습니다.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는 1.69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시설은 28만 대에 불과해 절반가량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도로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주차장 부지 구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으로 이렇게 의뢰를 하면은 토지 해당되시는 분들이 소유주들이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을 요새 부동산 값이 치솟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 폭증으로 인한 주차나 교통난은 이웃 간 폭행과 같은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연간 2천여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대로라면 오는 2020년에는 3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제주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아라동의 한 버스 정류장. 택지 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늘고 학교까지 들어섰지만 배차 시간이 길어 버스 타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거의 서서 가야 되는 게 힘들고요. 그리고 또 시간표 안 보고 나오면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3, 40분? 오래 기다리면 1시간도 기다리는. 수익성을 고려하다 보니 간선도로 위주로 버스가 운행되고 신규 택지 개발 지역이나 외곽 지역은 버스 노선에서 제외되기 일쑤입니다. 제주 지역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18%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먼저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간선과 지선을 통합해 촘촘하게 버스 노선을 구축하고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어 정시성을 높인 서울시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여기에다 관광지 특성에 맞는 환승 시스템과 요금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대중교통의 교통수송 분담률은 18%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23%나 30%, 40%까지는 올려주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도민들이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가거든요.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기를 앞당겨 차량 증가를 억제하고 공공기관과 도심지 무료 주차장을 점차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교통체증. 도로와 주차장 확보에만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이 제주 실정에 맞는 중장기 교통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더욱 쓸쓸하고 외롭게 느껴지는 건 바로 혼자 사는 노인들일 텐데요. 이렇게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 사랑의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김치를 담그는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 사이사이에 갖은 양념으로 버무린 소를 듬뿍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김치는 모두 3,000포기. 한나절이나 일을 해도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 추위도 피로도 사라집니다. 이 사랑의 김장김치에 우리의 따뜻한 정을 함께 듬뿍 넣어서 만들면 더욱 맛있는 김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치를 만들자마자 자원봉사자와 생활관리사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김치는 잠시나마 추위와 외로움을 잊게 만듭니다. 맛 좋다. 정말로 그냥 고마운 말은 할 말이 없으자게. 뭐 드릴 것도 없고 그저 고마운 거 뿐이다. 독거노인과 어려운 형편의 저소득층 가정에 겨우내 먹을 수 있는 김치가 전달됐습니다. 아무래도 낫죠. 뭐 끓여서도 먹고 두부찌개도 해 먹고 도움이 되고요. 좀 고맙습니다. 제주도 내 홀로 사는 노인은 모두 4,400명. 추운 겨울이 더 힘겨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김장김치는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일찌감치 취업 준비에 또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취업의 문턱을 넘기가 힘들다 보니 학생들을 또다시 학원으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 이계상 기자입니다. 고급 공무원을 꿈꾸는 취업 준비생들이 모여있는 학원 강의실입니다. 50명 넘는 준비생들 사이에 유난히 앳된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기 무섭게 공무원 시험에 뛰어든 고3 학생들입니다. 제 스스로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 다시 공부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서 공부할 때 이왕 한 번에 끝내버리고 싶어가지고. 대학생들이 주 고객인 영어 학원에서도 고3 학생들이 토익 수강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취업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스펙 쌓기의 중요한 부분이 된 영어 성적에 대한 고민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조금씩 채워가면은 아무래도 좀 더 다른 같은 꿈을 가진 지원자들보다 좀 더 빠르게 어떤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토익과 HSK 등 외국어 성적이 높을 경우 대학들이 다양한 장학금 혜택과 해외 연수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도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의 학원행을 거들고 있습니다. 영어 특기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취업을 이미 준비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리 교수님들이 좋은 자리를 이제 알아봐주고 있습니다. 대학만 진학하면 어느 정도 취업이 보장되던 것은 오래전 옛말. 요즘 고3들은 수능 끝 취업 준비 시작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세대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오늘은 종일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집에서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빗줄기도 점점 더 굵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산간에는 조금 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양은 20에서 많게는 60mm가량이고요. 곳곳에는 뿌연 방무가 낀 곳도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치겠고요. 다행히 비가 내린 뒤에도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3도 내외로 어제보다 8도가량 올라 있고요. 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한림과 고산의 기온 14도, 대정 16도, 낮 기온은 17도가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의 기온 종일 16도에서 17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의 기온 16도로 출발해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산간에는 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만큼 빗길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삼척도 비가 내리지만 기온은 종일 10도를 크게 웃돌겠고요. 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가운데 바람도 점차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를 포함한 대부분 공항에는 비가 내리는 모습입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이번 주말 구름만 지나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또 겨울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서귀포시 서홍동 한 원예업체 부지 안에 주차된 4.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절반을 태워 소방서 추산 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저녁 6시까지 화물차를 운행한 뒤 세워놓고 퇴근했다는 직원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현경대 전 민주평통수석 부의장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현 부의장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사업가 황모 씨의 지시를 받은 황 씨의 측근에게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 지지 모임인 7인회 멤버인 현 부의장은 검찰 소환 조사 직후인 지난 1일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제주도의 청렴도가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의 6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제주도는 7.05점으로 4등급을 받아 17개 시도 가운데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7.84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개발공사는 2등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